제2장 근로기준법입니다. 자, 1절 총칙. 1. 목적. 항상 법은 맨 먼저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뭔가 나오는데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보면 쉽지만 안 보면 어렵습니다. 가끔 잘 나옵니다. 간략하게 잠깐 보겠습니다. 특히 1번 근로자의 개념 중요합니다. 1번 근로자다. 자, 근로자가 무슨 뜻이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는 근로를 제공하고 나는 저것만큼 임금 받고 그렇게 임금을 받기 위해서 바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바로 근로자이다. 자, 가로는 줄거세요. 미취업자 제외다. 뭐라고요? 미취업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취업한 근로자만 말한다. 미취업자 제외입니다. 얘는. 그런데 우리가 밑에 박스 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줄여가지고 제가 노동조합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뭐냐? 다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한 번 더 수입에 자 의존하여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고요. 어쨌든 간에 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하고는 좀 이제 다르죠. 그죠? 밑에 보세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그죠? 미취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뭡니까? 같지 않다. 서로가 같지 않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미취업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미취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하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자, 가볍게 볼게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아시겠죠? 맨 끝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뭐 다 포함해서 우리는 사용자고요. 근로. 근로. 세 번째. 근로는 뭐냐? 근로는 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정신적 노동, 감정 노동자도 있고요. 육체 노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네 번째.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렇죠? 예, 임금. 다섯 번째. 자, 쉬운 것들은 우리가 읽음으로써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웨이지, 샐러리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 여러분들 노동시장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바로 자, 이작 임금할 때 협의냐 광이냐. 경상도 지급만 얘기한다. 좁은 의미다. 협의다. 경상도 지급 플러스 알파도 있다. 광의적 표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광의적 개념이다. 일체예요. 기억나죠? 바로 요겁니다. 평균임금. 우리가 이제 평균임금하고요. 통상임금도 우리가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 배웠었죠. 그죠? 요거는 바로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 (3개월) 임금 합산해서 나누기 3개월 날일 총일수. 그죠? 똑같습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그라미 하세요. 알고 있다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에 마시고요.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동그라미 하세요. 총월수가 아니라 총일수.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줄금이다. 만약에 통상임금, 통상적으로 매월 받아오는 그 임금보다도 적다면 적은 건 안 된다. 적다면 줄거세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많아도 통상임금, 적어도 통상임금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뭐라고요? 소정근로시간 소정은 뭡니까? 정해진 8시간이건 5시간이건 정해진 바 그런 뜻이죠.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말한다. 소정 근로시간. 자,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 용어 정의는 뒤에 내용 들어가면 이런 말들 다 나올 겁니다. 나오죠. 미리 한번 언급한다 그 얘기예요. 자,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 자, 1주 동그라미 1주 동그라미 하세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요것도 1주 동그라미 하세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줄거세요. 짧은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자, 근로조건입니다. 자, 3번. 근로조건. 자, 근로조건. 이건 다른 말로요. 근로의 조건이다. 그럼 근로의 이게 다른 말하면 기본 원칙이 얘기해요. 근로조건. 기본 원칙 같이 씁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근로조건의 기준. 이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 기본 원칙이 조건이 뭐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 기준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이죠.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줄 거야. 낮출 수 없다. 근로조건을 낮춘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그 말이죠. 2번 근로조건의 결정. 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뭐라고요? 이거 결정은 뭐라고요?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왜? 동등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자유의사인데 시험에는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하면 틀리겠죠? 예. 자유의사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줄거세요. 단체 협약, 그 밑에 취업 규칙, 그 밑에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균등한 처우. 요거 별표. 사용자는 남녀의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이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가지죠. 성별 차별하지 말고 또 국적 차별, 또 신앙이 다 다르다고, 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자,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인데, 여기에 나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틀리합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5번째. 근로의 금지. 당연하죠. 그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폭행의 금지.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중간 착취 배제. 배제. 누구든지 자, 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가로 열고 닫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가로 열고 닫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률에 따라 하는 거는 괜찮다. 우리가 이제 직업 속에서는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 직업안정법 법에 근거해서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건 좋은데 그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 개입해서 돈 받는 거, 이익을 취득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 행사의 보장. 국민으로서 공적인 어떤 행사에 있어서 권리가 있는데 먼저 4번은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요거 2번 요거 자유의사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8번 요겁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줄 겁니다.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줄 것이에요.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장님, 나 가서 국회의원 선거인, 올 선거일인데 투표하고 올게요. 오전에 갈게요. 그럼 일단은 오전에 가건 오후에 가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단 오전에 바쁘니까 오후에 가면 안 되겠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바로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지만 좀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범위, 뭐 적용 범위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일단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근로기준법 100% 전부 적용. 또는 전부 아예 배제, 반대입니다. 전부 배제, 아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일부 적용. 또는 일부 배제 같은 말이죠. 일부 적용 또는 일부 배제. 그렇죠? 일부 적용, 나머지는 일부 배제 그 말이죠. 그럼 전부 적용은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직원이 5명 이상. 다섯 명 이상, 1명부터 4명까지는 일부. 그러니까 직원이 상시 출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아예 하나라도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뭐냐? 우리 전부 다 식구들이에요. 친족이에요. 친족.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이에요. 이거는 식구들이라 보고 아예 배제하고요. 근데 일부 적용 또는 일부 배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쌍가 리본 있죠? 바로 4명 이하. 5명 이상은 전부 적용. 이는 뭐요? 4명
이하. 4명 이하일 때는 일부 법률은 적용하고 또 일부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책 보세요. 쌍가리 2번, 쌍가리 1번과 쌍가리 2번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박스 보세요. 4명 이하,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줄곳에 적용하지 않는 것. 밑에 박스 안에는요, 적용하지 않는, 일부 배제하는, 적용하지 않는 법률이 있다 그 얘기죠. 특히 제가 줄 거라는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몇 개만 체크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 보니까, 자, 맨 끝에 줄 거 보세요. 맨 끝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금. 아시겠죠? 연장 근로 했을 때 가산금 줘, 야간 근로 했을 때 가산금 줘, 휴일 근로 가산금 줘. 일반적으로는 50%의 가산금 주지만 4명 이하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맨 끝에 보시면 연차 유급휴가. 연차는 여기 월차도 포함됩니다. 연차든 월차건 유급휴가 이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주휴일. 아니 4명 이하도 최단으로 5일째면 이틀 쉬고 6일째도 하루는 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게 하는 것은 4명 이하든 이상이든 어떻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휴일은 적용한다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휴일은 적용하고요.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출산 전 휴가는요. 이것도 분명히 4명 이하로 해가지고 그죠? 출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용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주휴일,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4명 이하든 말든 무조건 얘는 적용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보시면 그 첫 번째 점 맨 끝에 보세요. 생리휴가 줄 거예요. 생리휴가도 4명 이하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은 몇 개 골라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 1번 근로계약은 첫 번째 이제 근로계죠. 이제 근로계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자, 10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가지 좋습니다. 한 8가지는 근로기준법에 맞습니다. 근데 꼭 한두 가지가 근로기준법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전부 다 무효가 아닙니다. 줄 거세요. 그 부분에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여만 무효이다. 줄 거세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2번 줄 겁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아무 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조건의 명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방금 이제 그 부분. 자, 만약 여기서, 위반. 전부가 아니라 자,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명시. 조건의 명시인데, 자, 명시는 좀 넓은 개념이죠. 명시해라. 근로조건을 좀 명시해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예 서면으로 말로, 이런 명시는 말로, 학원, 서면으로, 학원 자유인데, 오로지 서면으로만 명시하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근로조건을 명시해라. 계약서에. 이거는 외우지 말고 당연하죠. 봐서요. 기억. 1번 명시해라. 1. 기억. 임금. 넌 시간당 얼마기 때문에 월 얼마야. 소득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야. 휴일이 언제야. 주 5일이면 토일 놀아. 아니면 주 6일째면 마지막 날 놀아.
연차 유급휴가 언제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약에 기숙사가 있으면은 기숙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하라, 명시. 그러니까 명시하라, 이건 조건 내용이 많아요. 외우지 말고, 요것도 시험 나옵니다. 다음 정 근로조건에 그냥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들 들어간다. 그럼 4개 중 하나는요, 엉뚱한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서 방금 명시하여야 하는 종류 7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7개 중에서 반드시 이겁니다. 반드시 뭐요? 서면으로 명시해라. 서면으로 명시해라. 요게 더 잘 나와요. 그냥 명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서면으로 명시해라. 서면으로 명시해라. 여기 바로 2번이에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줄 끄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줄 긋고 동그라미 3번. 요 3가지는요, 밑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라. 줄여가지고 임금, 근로시간,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휴일 및 연차인가요? 휴일, 휴가, 이겁니다. 휴일, 휴가. 휴가는 보통 1년에 한 번 있는 연차, 휴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휴일. 아시겠죠? 일주일에 언제 놀아? 주휴일.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1년에 휴가, 여름에, 겨울에 언제야? 이거죠. 줄여가지고 봅니다. 서면 명시해라. 한마디로 첫 번째, 임금. 한마디로 줄여서 근로시간. 세 번째, 휴일, 휴가. 짧게, 객관식이니까. 아시겠죠? 서면으로 명시해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아시겠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3가지는 반드시 뭐라고 하라고요? 서면으로 명시를 해라.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있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요거는 이제 쌍가로 3번이죠. 단시간 근로자. 첫 번째, 1번이 중요해요. 근로조건, 요거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인데,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동그라미. 비율. 뭐요? 근로조건은 뭐라고요? 비율. 아시겠죠? 비율에 따라 결정해라. 비율. 요 속 싹 빼버리고, 뭐 동일하게 결정해라. 아닙니다. 가지고 서로 간에 비율에 맞춰서 결정하라. 그렇게 해주시고요. 2번, 근로계약의 체결. 기업,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번, 임금의 계산, 기억, 줄 거예요. 가운데 시간급이 원칙입니다. 왜? 단시간 근로자니까요. 5시간 한다. 시간당 얼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급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4번, 초과근로. 자, 기억,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할 수 있는 날, 계약서 쓴 날이 있는데, 휴일날, 하여튼간에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또는 5시간 한다고 했는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요겁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그 내용 정도를 반드시 명시하고, 만약에 초과 근무 시킬 때는 어떻고, 휴일을 어떻고, 하게 되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며, 거기다가 뭡니까? 만약에 초과한다, 뭐 한다 하면은 가산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50%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니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산금이 있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휴일 휴가 적용인데요. 기억 중간에 아무래도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줘야 됩니다.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그럼 니은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도 줘야 됩니다. 휴일, 휴가 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디귿. 공식은 그냥 참고하세요. 디귿. 줄거세요. 여성인, 만에 단시간 근로자가 여성입니다.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뭐까지? 생리휴가 및 출산 전후 휴가를 또 줘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하죠. 리얼, 별표. 리얼. 4주 동안 평균하여, 한 달 4주죠, 일반적으로. 4주 동안 평균하여, 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자, 요거요. 뭐라고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뭐라고요? 그렇죠. 15시간 미만. 자, 아니, 요거 보면 되죠. (15시간) 미만. 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줄 거요.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5시간도 안 된다면은, 그죠? 유급휴일도 필요 없고요. 연차 유급휴가, 그러니까 유급휴일. 자, 유급휴일. 1번. 유급휴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법에 가면은, 자,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퇴직급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적어주세요. 퇴직급여 제도도 적용치 않습니다. 퇴직금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요거요.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급휴일도 적용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근로기준법상 내용이고,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은 바로 똑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요, 얘도 포함시켜서 냅니다. 다음 중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하면 요 3개 빼놓고 답이 되겠고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틀린 것은 하면은 요 3개 빼놓고 답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정리되면 좋겠죠. 상가로 5번입니다. 금지되는 근로계약. 이건 절대로 근로계약에 넣으면 안 된다. 금지되는 근로계약. 네. 위에 거 빠졌네요. 참. 4번. 근로조건의 위반. 그죠? 네 번째. 근로조건의 위반. 먼저 볼게요. 근로조건의 위반. 1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위반한 것이죠. 경우에는 근로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뭐라고?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즉시 근로계약 해제입니다. 즉시 근로계약을 그냥 해제. 일 안 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즉시 근로계약을 또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고 해제하면 더 낫겠죠. 그죠? 이럴 때 2번,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어디 할 수 있습니까? 노동위원회입니다. 여기요. 뭐라고요? 여기 청구는 여기는 바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요거 동그라미 하세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밑에 거,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위에 거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자, 사용자의 잘못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줄 거세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취업 목적으로 내가 다시 취업할 때가 서울이 아니고 저기 경상남도 부산이야. 그러면은 내가 글로 이사 가는 것은 취업 때문에 이사 가는 거야. 사용자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귀향여비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금지되는 근로계약. 금지되는 근로계약. 자, 이 세 가지는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계약서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세 가지. 두 번째, 전차금 상계 금지. 말이 어렵죠, 그죠? 전차금 상계의 금지. 자, 마지막으로 강제 저금의 금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약 예정의 금지가 뭐냐?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혹시 네가 우리 회사 와서 시키는 일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 얼마 내야 돼. 만약에 네가 유통회사인데 물건 네가 잃어버리면은 너 몇백만 원 너 손해배상 해야 돼. 이렇게 미리 그런 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렇게 될 걸 예정하고 계약서에 쓰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전차금 뭐냐?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내가 매월 받는 돈이 200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할 거니까 미리 나중에 받을 임금을 미리 한 600만 원을 만약 꽂았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꽂주고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다 까버리면 생활 안 되니까 그럼 내가 600이니까 내가 너 200이니까 매월 5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이렇게 월급에서 공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미리 주고 임금에서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이 바로 전차금이고요.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 이거는 이제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참 저리로, 은행보다 더 싸게 직원들에게 저리로 바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원 대출이죠. 그럴 때 나는 매월 임금 받지만 월급에서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행과 똑같습니다. 내가 집 살 때 돈 모자라서 3천만 원 빌렸습니다. 3천만 원을 원금 플러스 이자 얼마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거치 매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을게. 은행에서 돈 벌릴 때 하는 그 형태는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전대채권이다. 이것과 하여튼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은행에서 돈 3천만 원, 회사에서 3천만 원 빌렸습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갑니다. 근데 내가 갚아 나갔는데 하필 또 회사 어려워가지고 월급이 몇 개월 밀렸습니다. 근데 월급이 밀린, 몇 개월 밀린 그 돈하고 내가 아직 갚아야 될 돈하고 거의 같아. 야, 그냥 우리 그냥 서로 그냥 너 갚지 말고 임금 받지 말아라. 이렇게 상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빌린 돈은 그 계약대로 그냥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상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강제 저금의 금지. 아니, 노동자가 월급 받아가지고 저금하든 말든 그거는 노동자 마음이지. 사용자가 반드시 저금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죠? 세 가지.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세 가지 있다는 것. 밑에 박스 보입니까? 박스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즉 계약 서류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그럼 맨 마지막에 있죠. 그겁니다. 읽어보시고요.
하루를 몇 년간? 3년간 동그라미 하세요. 3년간.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뭐 근로계약서 등등등 많잖아요. 자, 몇 년간? 3년간. 몇 년간? 3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명부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이죠. 그죠? 명부는 뭐 근로자 이름, 성명, 뭐 생일, 뭐 등등등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근로자 명부의 두 번째 보시면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라는 얘기는요, 즉시보다 더 빠른 개념이야. 지체 없이. 잘 보세요. 즉시. 지체 없이. 아시겠죠? 그 정도로 지체 없이는 그냥 즉시보다 더 빠른 개념. 지체 없이 정정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왜 강조하느냐? 여기다 꼭 숫자를 집어넣어 들어갑니다. 가령 지체 없이 정정해라. 아니면 무슨 10일 내 정정해라. 무슨 뭐 한 달 내 정정해라. 3개월 이내 정정해라.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틀리죠. 지체 없이. 과거 시험에 3개월 이내에 정정해라. X입니다. 어쨌든 3개월이건 한 달이건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 그 얘기죠. 지체 없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